좀 난이도가 더 있죠.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CAD 같은 경우, 2D CAD 같은 경우에 실행시키자마자,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자마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옵션 개념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일, 여기 보시 파일 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 핀 모양이죠. 핀, 요 고정 핀 모양인데,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아이콘 풀다운 메뉴처럼 이렇게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핀, 고정 핀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또 잡힙니다. 파일에 새 파일 가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이제 맞춤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렇게 먼저 화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파트는 부품 설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 할 그 영역이고요. 그다음 어셈블리는 이제 그 부품 그 파트에서 만든 모델링들을 불러와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또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셈블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면.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작업을 도면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CAD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CAD 시간에 도면화 작업을 열심히 하셨던 거고, 우리 그 전 단계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먼저 이제 파트 있죠. 파트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파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트의 영역으로 들어갔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근데 사실 뭐 CAD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거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CAD용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풀다운 메뉴, 요게 이제 풀다운 메뉴예요. 그 CAD와 똑같죠. 풀다운 메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이콘, 명령어 밑에 있는 게 아이콘을 이용한 명령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를 잘 사용 안 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중복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CAD는 그냥 명령어 하나에 단축키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그 명령어 두세 개에 단축키 하나, 그러니까 문자 하나 갖다가 여러 개의 단축키를 집어넣어야 될 경우가 생겨가지고, 3D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잘 사용 안 해요. 안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뭐를 사용하냐? 여러분들 그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운데 대보세요. 여기 화면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어요. 그다음 움직여봐요. 움직이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뜨나요, 여기 창? 이게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이용한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쑥 가리키면 명령어가 입력이 돼요. 누른 상태에서 쑥 가리키면 명령어가 입력되는 거. 그걸 많이 써요. 요즘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단축키 대신에 이 기능을 많이 씁니다. 참고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우선 이제 뭐를 이제 맞추셔야 되면 옵션에 가가지고 마우스 작동에 대한 걸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도구 있죠, 도구에 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보면 옵션 기능이 있어요. 옵션, 도구의 옵션 맨 하단에 있어요. 여기 도구의 옵션 찾았나요? 도구의 옵션? 뭐 이것저것 입맛에 맞게끔 수정할 거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뭐에 와닿는 게 뭐가 이제 있냐면 그 뷰 있죠. 뷰, 중간에 뷰. 요 마우스 휠 확대 혹시 체크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세요. 아니면은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마우스 휠 방향에 따라서 줌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확대 축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요거 체크를 하면 이게 아마 오토캐드의 그 줌 기능 방향과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요게 체크했는데 오토캐드에서 나오는 줌 기능과 반대다 그러면 이걸 취소하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다르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시고, 다 됐으면 요거만 먼저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차차 또 그때그때 필요한 때 수정할게요.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 작업을 할 건데, 스케치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작업면을 선택해줘요. 작업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투상도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CAD 시간에 처음 시간에 요거 먼저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투상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요걸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적이 있습니다. 요 개념을 이제 여기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정면도죠. 정면도. 그 다음 위에가 평면도. 그 다음에 여기가 우측면도죠. 그럼 전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여기서 추가시켜야 되냐면, 자, 정면도는 축이 어떻게 돼, 축? 여러분들 이제 머신 센터 배웠으니까, 배웠나 안 배웠나, 머신 센터? 안 배웠나? 아, 그러면 안 돼. 다시. 자, 먼저 정면도는 축이 XZ예요. XZ. 그 다음에 평면도는 축이 XY.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축이 YZ.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축에 따라서 평면이 정해지게,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왼쪽 하단 보세요. 여기 축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지금 무슨 축이 있어요? 지금 축이 X축과 무슨 축? Z. 그러면은 우리 세 개 중에 어떤 거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정면. 그럼 우리 평면 가야겠죠? 평면 XY. 그럼 XY는 어떻게 가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면, 윗면, 우측면 써 있는 거 있죠? 요걸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근데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걸로 정해주는 거, 방향 요거는. 위에 상단에 보면 그 보는 방향 있죠?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툴바 없나요? 요거 없으면은 여기 중간, 화면 중간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보면 중간쯤에 요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보는 방향. 요걸로 누르셔도 돼요.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걸로. 그래서 자, 요 가운데 거, 첫 번째 가운데 거 여기 가운데 거 찍어보시면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좌표가 X, Y로 바뀌죠. 요 평면도죠, 그죠? 그 다음에 정면도는 자, 윗면이 정면도 해당될까요? 윗면 정면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이 우측면도 YZ.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툴바가 없어서 불편하잖아요. 이제 툴바 좀 꺼내볼게요. 툴바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그 그룹별로 툴바가 쭉 표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기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보기가 요거네. 잠깐, 보기 말고 이게 뷰에 해당되나 보다. 보기가 있죠, 중간에? 보기 말고, 잠깐만, 보기 아니야. 보기가 아니고 표준 보기 방향이 있다. 표준 보기 방향.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표준 보기 방향 있죠? 그거 클릭해 주시면은 요 툴바가 생겨요. 이렇게. 요걸로 누르셔도 방향이 잡히죠. 이렇게 하나씩.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X, Y축에다 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방향은 가운데, 여기 센터, 정면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설명창 뜨죠? 저처럼. 이게 신규로 하면 설명창 뜨거든요? 그 설명창을 보시게 되면, 그 글자 중에 컨트롤 1번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컨트롤 1번. 정면에 컨트롤 1번 써있죠? 여기 단축키예요. 체크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누르시게 되면 그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이거는 지금까지 보는 방향 잡은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면을 선택해줘야 돼. 면. 그러니까 종이를 갖다 대야 돼. 종이를 그리려면 종이를 하나 잡아줘야 되거든요. 종이를. 자, 종이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냐? 현재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정면에 해당됩니다. 정면에 요 정면 보이시죠? 정면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만 해보시면 아마 뜨겠다. 요새 이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자, 클릭해보면 이렇게 창이 뜨죠. 이렇게 위에 조그맣게 거기 맨 첫 번째 왼쪽에 스케치가 뜨죠.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태우씨 어떻게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떠요, 혹시? 저처럼? 요 스케치, 그러니까 도구, 그릴 수 있는 아이콘 명령어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뜨면은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움직여봐요. 그럼 이렇게 명령어 뜰 거예요. 명령어 떠요, 안 떠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 움직여요, 이렇게. 누른 상태 움직이면 떠요, 이렇게. 뜨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뜰 텐데, 화면이.
거기에 왼쪽에 지금 직선 그림 보이죠? 직선. 요걸 방향을 싹 가리키면은 명령어가 잡히는 거예요. 싹 이렇게 가리켜요. 안 돼요? 잘 안 되시는 분들 요거 눌러요. 요거 안 되시는 분 요 아이콘 명령어 누르셔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들어간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잠깐 보여. 여기 종어 명령어는요, 여기 떠. 여기 모양이 뜬다고. 이게 취소가 돼. ESC 눌러보면 여기 사라져요. 선이. 한번 해보고. 명령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 명령어가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만 보이고,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 ESC 눌러주시고, 마무리 ESC.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오토캐드와 이 솔리드웍스, 즉 3D 캐드의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요. 뭔 차이가 나냐? 오토캐드는요, 선을 그리실 때 가는 방향과 거리값을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3D 캐드의 장점은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얘를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얘 끝점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따라와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뭐 각도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무거워가지고 버벅대는데, 이 끝점을 자꾸 흔들어 보면은 막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점 자꾸 움직여 보시면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거리를 뭐 10, 20, 30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각도도 임의대로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배웠던 기아공차가 여기에서 또 활용이 돼요. 기아공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하나 뜨죠. 지금 모양이 녹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안경, 여기 잠깐 보세요. 안경을 누르시게 되면, 안경의 그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쯤에 그 스케치 구속 보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스케치 구속 보기. 스케치 구속 조건 보기네요. 정확하게 명칭은.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여기 구속 들어가 있는 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게 기아공차예요. 예를 들어 직각, 평행,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수직, 수평,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구속을 한번 줘볼게요. 구속.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선이 좀 삐딱하죠. 여러분들은 아무 선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 선이 좀 삐딱하게 선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지금 딱 창이 뜨죠, 이렇게. 그럼 나 이 선을 구속을 주고 싶어요. 구속. 수평 구속 눌러주면 수평을 딱 잡혀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선이. 그 다음에 이 선을 나는 수직으로 잡고 싶어. 수직. 그러면 잠깐 ESC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또 창이 떠요. 이렇게. 그리고 수직 클릭해주면 이게 또 수직으로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도 바로 배웁시다. 하는 김에. 치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치수 명령어. 스케치 진행형 치수. 진행형 치수를 눌러주시고,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선 클릭, 그 다음 방향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 거리가 한 50 엔터.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시면 선이 줄어들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수직선도 클릭 30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캐드와 다른 점. 캐드는 무조건 방향과 치수를 미리 집어넣고 그리지만, 이 3D 캐드는 특징이 먼저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방향과 거리값을 집어넣는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뭐 방향, 그러니까 구속이죠. 구속이랑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구속 말고 각도도 집어넣었어요. 각도는 여기 보시면 진행형 치수로 해가 이렇게 선을 선택해주면 각도도 기입이 돼요. 이렇게 각도도 예를 들어서 뭐 12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단 요런 거 할 때 주의할 점은요, 구속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인하셔야 돼요. 구속 들어간 거는요 변하지가 않고 색깔이 변해요. 빨간색으로. 과도한 구속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속이 들어간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나는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구속을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고 델리트 키. 지워줘요. 선택하고 델리트 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구속 보기를 못 보시면 안 돼요. 자, 구속 보기는 여기 안경에 가셔가지고 구속 조건 보기라는 명령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참 얘기 잘했네. 잠깐 주목. 여기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MMGS라고 써있죠. MMGS 오른쪽 하단 여기 MMGS 여기 오른쪽 하단 이쪽에 혹시 IPS라고 써있는 분 있어요? IPS라고 써있는 분. IPS라고 써있는 분들은 설치 다시 하셔야 돼. 이거 한번 이렇게 잡아놓버리면 그냥 인지로 그려야 돼요. 이거 단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고정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중간에 바꿀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설치할 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설치할 때 이게 안 잡히면은 이게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복구가 안 돼요. 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선이랑 구속이랑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는 거 배워봤는데 요거는 어차피 계속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설명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우는 방법. 자, 지우는 방법은요 캐드와 똑같아요. 먼저 ESC 눌러주고 명령어 ESC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델리트 키 그러면은 지워집니다. 선 선택하고 델리트 키. 알람 뜨면은 예스 눌러요. 다시 묻지 않으면 체크하던가. 자, 안 지워져요? 기다려봐야 안 지워지시면. 아니, 안 지워지는 게 아니고 ESC 누르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스케치 종료됐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됐는데. 잠깐만. 그거는 뭐 문제될 건 아니니까. 아니면은 저기 트림을 잘라버리면 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여기 잠깐 주목.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게 CAD는 단순해서 초보자들한테 배우기 쉬운데 이 3D CAD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한번 헤매기 시작하면은 어려워하시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선뜻 그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여기 잠깐 여기 보세요. 화면 오른쪽에 여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자, 요 모양이 있어야지만 스케치를 그리거나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이걸 눌렀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 저장된 거예요. 저장. 이 상태에서는 스케치 편집 또는 새로 그릴 수가 없어요. 요게 모양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항상. 그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됐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여기 보면 왼쪽에 스케치가 뜨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스케치 편집이라고 해요. 스케치 편집. 스케치 편집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봐요. 자, 요거 눌러보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히스토리 창에 가가지고 스케치 클릭하고 스케치 편집 한 번 더. 여기 스케치 편집. 자, 요 툴바가 안 뜨시면은요 당황하지 말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떠요. 스케치 편집이라고. 여기 스케치 편집은 안 나오네. 잠깐만. 하여튼 안 나오면 요거 툴바 눌러요. 툴바 누르면 되니까 툴바에 스케치 편집 툴바 눌러주시면 되니까 요거 아이콘 명령어. 툴바도 없고 미스도 없어. 이게 안 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알툴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정말? 이게 필터로 잡혀있나 지금 여러분들? 안 되신 분들은 뭐냐면요 이게 스케치 종료가 된 상태에서 스케치 편집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화면에 스케치 편집이 현재 이 스케치 편집 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요거 떼어 있으면.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은 여기선 추가 작업은 안 돼요. 저처럼 여기 또 안 뜨는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종료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가셔가지고 스케치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시 스케치 편집 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형상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 선을 지워보고 선 지우세요. 다 지우고. 자, 직선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삐딱하게. 자, 삐딱하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삐딱하게 3개의 선을 그려줘요. 4개의 선. 4개의 선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부터 훈련 들어가는 거 훈련. 여러분들 CAD에서는 이렇게 그리면은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3D CAD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을 먼저 줘볼게요. 구속은요, 자, ESC 눌러주고, 자, 먼저 요선 왼쪽에 수직선 클릭하세요. 얘는 수직선이잖아요, 기자. 그럼 구속을 주겠습니다. 구속은 수직구속 클릭. 그러면 반듯하게 서요. 반듯하게 서죠? 수직구속.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 Shift 키 눌러요. Shift 키 누르고 이 수직선과 이 수평선을 클릭하세요. 수직선과 수평선을 클릭하면 얘는 직각에 나와요. 직각. 그 왼쪽에 보면 직각 나올 거예요. 직각. 중간쯤에 직각이 저기. 직각 누르면 직각으로 잡혀요. 이렇게 직각. 됐죠? 그 다음에 ESC 누르고 다시 이 또 Shift 키 눌러요. 요 수직선과 요 수직선은 평행이죠. 두 개는 평행. 평행 눌러주시면 되고, 평행 직각 밑에 있죠. 잡히고, 마찬가지 이 선과 이 선은 또 평행. 그러니까 밑에 수평선과 위에 수평선은 또 평행. 그러면은 이제 직각 잡힌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각직이 나온 거예요. 형상이. 되셨죠? 안 돼? 잘 안 돼요? 충돌났으면 이게 처음에 그릴 때 서로 엉겨서 그래요. 자, 여기 요거 녹색 요거 떠요 안 떠요? 녹색 요거 안 뜨시는 분들은 뭐 누르셔야 돼요? 안경 가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돼. 스케치 구독 조건 보기. 그러면 안경 뜨죠? 안경 뜨기 아니라 구독 조건 보기 뜨죠? 그럼 거기에 이제 녹색 아이콘 이게 미리 생성되어 있으면 안 돼. 이게 만약에 2개 이상 있으면 지우셔야 돼. 델리트 키로 지워 주셔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수직 Shift 키 누르고 수직 평행, 그 다음에 수평 Shift 키 누르고 수평 평행. 그럼 다 하시는 분들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점 보이죠? 자, 선 말고 점을 찍어야 돼. 점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점을 찍어요. 점과 점 찍고, 얘는 병합이라는 거 뜨죠, 왼쪽에. 그러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사각형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기, 진영형 치수 가셔가지고 여기 수직선 거리값 집어넣을게요. 50. 그 다음에 수평선 거리값 집어넣을게요. 50. 그러면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아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종료하기. 오늘 진도 나간 걸로 마무리 짓게요. 자, 뭐를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구속 들어갔죠? 구속 들어가고 치수 기입했죠? 네. 선 색깔이 어떻게 돼? 선 색깔이 하늘색이죠? 네. 이 하늘색은요, 불완전 정의. 완전 정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색상이 뭘로 바뀌어야 되면 어두운 검정으로 바뀌어야 돼. 선 색상이. 그럼 선 색상이 어둡게 변하려면 여기에 이제 뭘 추가시켜야 되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값 넣어줘야 돼. 원점 거리값. 그러면은 저 원점을 센터로 몰아주겠다 그러면 25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진흥형 치수 집어넣고 명령어. 이 원점 있죠? 원점 클릭하고 수직선 클릭하고 원점, 그 다음에 수직선, 잠깐만. 근데 컴퓨터 지금 용량 엄청 딸리나 보다. 한번 껐다. 자, 지금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버벅대는데, 자, 원점 찍고 수직선 찍었죠? 자, 이렇게 치수 나오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클릭. 세 번째 클릭해주고, 그 다음 거리가 25 엔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원점 찍고 수평선 찍고, 그 다음에 거리값 집어넣고, 이제 한 번 더 찍은 다음 거리까지 25 엔터.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완전 정의가 안 되네. 잠깐만요. 완전 정의 돼요? 여러분 선은 혹시 검정으로 바뀌었어요?
잠깐만. 색깔이 검정으로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회전을 먹고 있어요. 저는 하나를 이제 고정시켜 주는데 고정은 이 점을 찍고 여기 고정 버튼 있거든요. 고정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초과정이 뜨네 이제. 자, 초과정이 뜨시는 분? 괜찮아요. 초과정이 뜨는 것도 괜찮아요. 자, 초과정이 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당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기 잘 봐요. 지금 다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초과정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요 초과정이 밑에 빨간 글자 보이죠? 초과정이 눌러줘요. 클릭. 그럼 여기 왼쪽에 진단 떠요? 진단 눌러줘요. 그러면 초과정에 대한 이유가 막 나와요. 자, 저 같은 경우 평행에 지금 너무 중복됐대. 여기 직각이 들어갔는데 왜 평행이 들어갔냐 이거지. 그럼 이거 지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굳이 지울 필요 없이 여기 동의한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지워줘요. 근데 완전 정리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러면 자, 선 색깔이 어때? 이제 검정으로 바뀌었죠? 시커멓게. 이렇게 해서 스케치의 마무리는 검정이다. 스케치의 마무리는 선이 검정색으로 변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끝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치수라든지 구속 조건이 하나 지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선이 색깔이 풀려요.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수정이.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선이 하늘색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형, 모델링 작업할 때 이 스케치를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건드릴 수가 이렇게 딱 건들면 끝이야 이게. 망가진 거야. 그러면은 뭐 간신히 그려놓은 거 그냥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완전 정의를 해놓고 가요. 앞으로 이 완전 정의하는 스케치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캐드처럼 이제 그리기 연습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 뭐 잘 하실 거라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지우시고, 자, 지우는 거는 이렇게 드래그 해서 싹 드래그 해가지고 싹 드래그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집에 가죠. 자, 선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자, 저처럼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자, 요거를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드세요.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저거를 이제 구속과 치수를 집어넣어서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정리 해주시고, 완전 정리의 마무리는 끝점에다가 고정시켜주시면 되고, 그러면 초과정이 뜰 텐데, 초과정이 뜨면 아까처럼 진단으로 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고, 정리할게요.